안녕하세요. TV책방 목소리 진양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셨을 텐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인에게 버림받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바로 유기견 이야기인데요. 네. 하나에 10만 마리, 참 많은 숫자가 버려지고요. 그 가운데 30%가 여름 휴가철에 버려진다고 하니까 참 문제네요. 네, 뭐 귀찮거나 실증이 나서 혹은 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족처럼 기르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인데요.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기견에서 SNS의 스타로 일약 견생 역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책으로 나왔는데요. 앙증맞은 외모의 주인공과 화제의 책, 이번 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수! 나의 철수! 네, TV책방 목소리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SNS상의 스타들을 모셨는데요. 네. 저희 팀으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나의 철수의 저자인 안진양 작가 그리고 반려견 철수 함께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철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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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쩌면 저렇게 의젓해요, 철수가. 네. 우리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고, 그렇죠. 방송하는 것도 아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책에서 워낙 그 깜찍한 모습을 다 봤고요. 그리고 그 별스타그램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도 엄청 예뻐서 기대를 네.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뭐에 깜짝 놀랐냐면 저희 스태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요. 다 철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예쁘다는 말만 자꾸 반복하면은 그러니까 좀 덜 말이에요. 예쁜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철수예요. 네, 맞아요. 수컷이에요? 네, 남자아이예요. 네. 이제까지 여러 출연진이 있었는데 이 제작진들이 이렇게 모두 다 카메라를 들이댔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철수 그러면 영희가 떠오르고 옛날 교과서에 철수와 영희 떠오르는데 네.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바둑이로 이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수라는 이름을 뭐 생각하고 지었던 게 아니라 입양 당시에 동물 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바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른 이름을 적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바꾸진 않았어요. 네. 그대로 철수가 됐어요. 네,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네. 네.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인연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철수는 사실 유기견이었고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유기견 공고를 이렇게 보다가 철수를 발견해서 입양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뭐 철수 얘기를 듣자 하니 뭐 노래도 부른다고 하는데 한번 노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네, 대신 노래를 하는데 간식이 조금 필요해서 네. 혜수야 일로 와. 철수 앉아 옳지. 철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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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잘했어. 이야. 아니, 훈련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옛날에 네. 이제
어렸을 때 키웠던 강아지가 그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 이렇게 하울링을 했어요. 그러고 사람이 아우 이러면 따라도 하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그냥 해봤는데 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아니 말을 정말 잘 듣는데 네. 뭐 다른 것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다른 거요? 네. 네. 철수야. 재롱 좀 부려볼까? 이야. 재롱 좀 부려볼까? 개인기가 막 나오네요, 네. 이제. 철수, 앉아. 옳지. 손. 하이파이. 옳지. 오. 잘했어. 철수, 코. 빼. 코. 옳지. 잘했어. 이야. 아, 이거 뭐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그냥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신 거죠? 처음에 한 1년 입양하고 1년 반 동안은 손도 못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시켜봤는데 어떻게 우연히 손을 하게 됐고 예. 뭐 기지개도 펴고. 네. 그때부터 이제 뭐 하나씩 제가 가르쳐 봤는데 네. 금방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스튜디오가 좀 편해졌나 봐요. 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무 자리도 엉덩이를 옮기고. 보여주는데. 저희 글쎄요. 스태프들이 워낙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줘서 이 공간이 좀 이제 낯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좀 막 냄새도 맡고 예. 네, 탐색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냥 그 철수가 막 이렇게 삼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로 스튜디오에서 철수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에서 인터뷰 그냥 진행할게요. 네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철수가 좀 들락날락 하더라도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저자 위주의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죄송하게도 오늘은 철수 위주의 방송이 돼서 철수를 먼저 어. 소개했고요. 네. 마치 무슨 요가 강사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저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철수 누나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네네. 원래 댄서시라면서요. 방송국에서 맞아요. 네. 댄서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직장인이고요. 이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댄서 일이요? 예. 좀 장기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이어서 네. 네, 다른 길을 찾았죠. 네, 저희들이 그러면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뵀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뭐 그거 하고 좀 전후겠습니다만 몸이 좀 불편해서 좀 힘들었던 뭐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이제 댄서 일을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래서 막 새벽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거의 뭐 밤 늦게 집에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왔어요. 그게 피로랑 관련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아픈 다음에 사업을 접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좀 네, 요양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상당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오래 겪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경험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데 어떤 계기로 내가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아프고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왕 키울 거면은 유기견을 입양해보자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입양 공고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눈에 딱 들어오던가요? 네, 맞아요. 왜 들어오던가요?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아침에 이제 회사 출근해서 컴퓨터 켜고 유기견 공고 사이트가 이제 몇 군데가 있잖아요, 보호시설이. 그래서 거기를 다 이제 돌아가면서 다 봤어요. 새로 유기견 공고가 올라온 아이들을 매일 봤는데 그거를 몇 개월을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쁜 애들도 많고 불쌍하고 귀여운 애들이 많은데 이 선뜻 입양 신청서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철수 사진을 봤는데 제가 이제 안절부절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데려와야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날 한 몇 시간 만에 입양 신청서를 써서 냈어요. 철수 보자마자. 좀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뭐 옛날 같으면 충무로 이런 펫샵에 가서 맞아요. 분양을 받아오고 뭐 이제 어린 강아지 얼마나 이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유기견을 좀 입양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특별히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었는데요. 이제 수년 전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캠페인을 했잖아요. 뭐 이효리 씨랑 네. 순심이랑 나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보면서 나도 그러면은 그 캠페인에 설득이 돼가지고 나도 그러면 유기견을 한번 입양해보자.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입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으셨어요? 입양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는데 네. 입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심한 분리불안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데려왔을 때가 주말이었는데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출근해서 몇 시간 안 됐는데 이제 건물주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개가 너무 시끄러우니 조치를 취해라. 다행히 이제 회사가 이제 집에서 가까워서 점심시간에 뛰어갔는데 건물 입구에서부터 얘 막 짖는 소리, 낑낑대는 소리가 막 건물 전체에 울리는 거예요. 혼자 있기가 힘들었군요. 네, 그랬나 봐요. 제가 출근은 해야 되고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나가면 그때부터 목이 쉴 정도로 막 짖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출근하면서 강아지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맡기고 퇴근하면서 이제 얘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워킹맘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3개월을 지냈는데 계속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뭐 비용도 유치원 비용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얘도 유치원 가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얘가 소음을 내도 문제가 없을 만한 집을 찾아서 다녀서 이사를 했어요. 네, 네. 사실 이렇게 유기견 딱 입양했다가 문제가 생기고 분리불안 때문에 막 울고 건물주에게 전화 오고 하면은 이거 다시 되돌려줄까? 그래요. 막 이런 생각들 갖게 될 것 같은데. 보통 뭐 파양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후회를 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후회를 했었어요, 사실은. 네. 후회를 했는데, 파양을 하기에는 얘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제가 안아주기만 하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뭐 유치원도 보내고 이사도 하고 네. 노력을 했죠. 지금 철수가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좋아서 묻히려고 하는 행동이래요, 자기 몸에. 네. 저도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됐는데, 네. 이제 카펫 냄새가 좋은가 봐요. 예. 네, 좋은 표현치고는 좀 거치네요. 적응하는 과정, 적응이 되고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렇죠? 네. 오케이, 이제 됐어요. 네, 올라와, 이제. 올라와. 업.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자, 좀. 오케이. 아니 정말 이 깜찍한 그 철수가 별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8만 명이에요? 네. 이야 부럽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이 SNS 활동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SNS는 원래 제가 입양하기 전에도 활발하게 했었는데, 네. 철수 데려오니까 자연스럽게 사진을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 SNS에 올리게 됐는데, 반응이 남다른 거예요. 제 일상을 올렸을 때랑은. 그래서 열심히 이제 철수 사진을 계속 찍고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팔로워도 늘어나고, 막 좋아요도 많이 눌리고 이러는데, 제 일상을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를 보고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제 일상을 올리기가 민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철수의 이제 단독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네. 거기에 이제 철수 사진을 올렸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팔로워 수가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럼 질투도 났겠어요. 본인의 그 SNS 계정보다 더 높아지면.
아니요, 질투는 안 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재우셨어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차영 교수님 댁에도 17살 먹은 네. 강아지라고 하긴 원로. 네. 네. 그래서 저희 집 여러 가지 순위가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이에요. 저희 집 강아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프면 엄마랑 딸이랑 다 같이 병원에 네. 모시고 가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SNS상의 스타도 됐고 일자리 제안도 받고 네. 철수의 날이던데요, 요즘 보니까. 네, 맞아요. 어떤 일자리 또 제안도 받았나요? 이제 철수가 모델 일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몇 번 촬영 때문에 갔던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2년이 그 스튜디오랑 됐는데 나중에는 함께 이제 일해보지 않겠냐. 철수와 함께 출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고. 함께 한다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제안 주셔서. 그럼 반려견만 찍는 스튜디오가 있었고 네. 거기서 철수가 촬영을 하고 두 분이 그럼 같이 일하는 그 환경으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쵸. 같이 출근할 수 있는. 안 작가님도 전혀 다른 환경으로 철수 덕분에 바뀌었네요. 그쵸. 기존에 일했던 데랑은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체에서는 뭐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본인도 자기의 전문성도 살리고, 네. 그 다음에 철수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고. 네네. 근데 맞아요. 철수와 둘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반려견한테 엄마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네. 또 누나라고도 불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는 기준이 이제 제가 결혼을 했으면 엄마고, 저는 미혼이니까 이제 누나예요. 아, 네. 누나, 철수. 누나라고. 동생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어때요? 철수도 월급 받아요? 철수는 뭐 월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출근하면은 간식을 많이 먹어요. 간식을. 안 작가님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철수의 페이도? 그런가요? 그러네요. 그러면 한 2배로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네. 안 작가님 일하시는 것하고 철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반려견과 함께 일을, 그러니까 출퇴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도 같이 하고 일상도 같이 나누고 네, 맞아요. 항상 함께 하는 건데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 사실 크게 없어요. 같이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이제 너무 추운 날이나 너무 더운 날 이제 출퇴근할 때 조금 힘이 든 거 말고는 같이 있으면은 저도 신경일 조금 집에 두고 나왔을 때보다 덜 쓰게 되고 얘도 제가 옆에 있으니까 편안하고 서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출근하는 거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으시죠? 대중교통 이용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나요? 강아지 전용 이제 이동 가방이 있어요. 이동 가방에다가. 거기에 넣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타는 다른 분들의 반응들은 어때요? 귀여워서 막 아는 체를 하나요? 가끔 이제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수가 이제 모르는 사람의 손길에 갑자기 이제 무서워서 짖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다 싶으면 바로 이제 딱 막죠. 네. 경계를. 네. 또 재미난 게 여행도 같이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첫 여행 제주도를 정하셨고 다녀오셨는데 철수가 좀 잘 적응을 하던가요? 처음에는 사실 적응을 잘 할지 못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봤으니까 비행기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비행 시간도 짧고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얌전한 거예요. 낑 소리 한 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이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죠. 좀 같이 다닐 만한, 숙식을 할 만한 곳들을 좀 사전에 다 알아보고 가셨어요? 네, 뭐 제주 반려견 동반 숙소 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다 정해놓고 갔죠. 제주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시간 정도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아까 갔다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12시간, 뭐 14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네. 그거는 정말로 사람도 힘든데 철수는 맞아요. 어땠을까 걱정도 돼요. 네, 미국 여행 갔을 때 비행 시간 때문에 사실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여행을 뭐 일주일을 다녀오면은 일주일을 저 없이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비행기에서 고생하는 게 낫겠다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스트레스 풀어주는 노즈워크라고 있어요. 그런 담요도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크게 무리 없이 비행을 잘 했어요. 사전에 준비를 하면 잘 적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아지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철수도 처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수월하게 못했어요. 계속 낑낑대가지고 아예 이제 그때는 사료를 들고 나와서 사료를 하나씩 계속 먹였어요. 안 그러면 계속 낑낑대니까 그러다가 낑낑대다 짖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적응을 하게 하니까 어느 순간 얘가 지하철에서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적응하는데 강아지들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철수의 모습이 처음부터 철수의 원래의 모습은 아니었군요. 네, 아니에요. 네. 책에 보니까 그래도 미국은 뭐 쇼핑몰 같은 데도 앉고만 있으면 되고 또 자유롭게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비교적 편안한 문화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와 그 미국과의 어떤 반려견에 대한 문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큰 차이점은 강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랐어요. 일단 공항 분위기만 딱 봐도 공항에 이제 얘를 데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귀엽다 그러고 불러요. 막 이러면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공항에 딱 내렸을 때는 아무도 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산책을 해도 이제 인사를 해도 되겠냐 저한테 항상 동의를 구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인사를 하고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너무 편했어요. 솔직히 철수 성향은 아무 사람이나 막 다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사실 한국에서 산책할 때보다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의로하는 자극이 이제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공격으로 느껴져서 무서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렇지 않도록 그런 에티켓 같은 게 숙지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반려견 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또 여름 휴가철이고 또 휴가철에 유기견이 제일 많다는 얘기를 아까 꺼냈었는데 여행을 이제 하려고 마음 먹기까지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견하고 여행을 같이 할 때 꼭 좀 생각해야 될 이것은 꼭 신경 써야 된다. 뭐 꿀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반려견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얘가 사람 많은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평소에 사람 많은 거를 조금 싫어하고 짖고 그런다고 하면은 얘 자체도 그 여행이 편한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같이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반려견 성향을 생각해가지고 여행지도 선택하고 데려갈지 말지도 결정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정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또 특히 미국 여행에서 특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히 고려할 게 있나요? 일정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뭐 12시간 비행을 하고 뭐 2, 3일 있다가 12시간 비행을 또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짧게 여행을 하면은 여행 가서 이제 관광도 하고 막 즐겨야 되니까 스케줄이 빡빡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저희만큼 체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뭐 관광을 했으면 하루는 뭐 호텔에서 쉰다던가 이런 스케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기견을 입양했어요. 근데 유기견이 이제 한 번쯤은 버려진 기억들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뭐 느끼거나 또는 뭐 치유가 필요했다거나 그런 점이 있습니까? 저랑 이제 잠시라도 떨어지는 걸 못해서 처음에는 제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너무 짖고 낑낑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씻는다던가 그랬었는데 그거는 뭔가 바로 해결될 거는 아니고 얘가 여기가 매일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집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를 서서히 알게 되면서 믿음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철수가 이렇게 유기를 당했을 때, 네. 유기견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뭐 단서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철수 유기견이었을 때 구조에서 그 보호소에 데려다 주신 그 구조자분을 연락이 돼서 만났었어요. 네, 그분이 그때 당시 학생이셨는데 네. 공부를 하러 시험 기간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카페에 들어가는 길에 어디 이제 건물 옆에 철수가 앉아 있었대요. 근데 너무 얌전히 가만히 잘 앉아 있어서 주인을 기다리겠거니 하고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고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도 그 자리에 애가 있더래요. 근데 비가 조금 보슬보슬 왔었고 애가 떨고 있어서 이거는 주인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얘를 안고 그 주변을 막 수소문을 했는데 저 개가 아침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2시간 넘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기견인 것 같아서 그분이 이제 보호소에 이제 데려다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버려졌는지 뭐 거기다 잊어버린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유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데려왔을 때 일단 치아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사실 사료만 먹는다면은 그 정도로 치아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사료를 안 먹고 보통 이렇게 시골에서 강아지들 사람 남은 밥 주고 그렇게 좀 먹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빨갛고 비듬도 많았고 좀 뭐 건강상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2015년도에 만났으니까 이제 횟수로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만날 당시의 그 느낌과 상황. 그 앞으로의 어떤 바람 같은 거, 그 안쓰러움과 그 사랑이 담겨진 책의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안 작가님께 직접 좀 낭독을 부탁을 좋아요. 드릴까 해요. 네. 예. 제가 딱 준비했거든요. 이 네. 부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2015년 5월 철수를 입양할 당시 철수의 추정 나이는 5, 6세였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으면 하는 마음에 5살로 정했다. 입양일을 생일로 정해 매년 챙겨주고 있다. 종종 철수 어린 시절이 참 궁금하다. 휴대폰에 철수의 사진이 수천 장 가득해도 어린 시절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는 게 어떨 땐 참 속상하다. 어린 시절 철수는 어땠을까 그저 상상만 해본다. 소형견의 수명이 15년이라고 치면 철수와 내게 남은 시간은 고작 7년 정도이다. 더 길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짧겠지. 그 짧은 삶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나는 철수의 건강에 더 집착하고 발버둥치게 된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지금껏 크게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단단한 모습으로 곁을 지켜주는 철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내 개야 건강하게 오래만 살아라. 너의 어린 시절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늙고 늙어 마지막이 오는 순간까지 내가 네 옆에 있을 테니. 박수 한번. 철수 누나의 마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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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참 철수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네. 또 철수 때문에 우리 안진양 작가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네, 어떨 맞아요. 때 가장 큰 보람, 행복 이런 걸 느끼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맙죠.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저를 이렇게 반가워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때 이제 철수를 데려왔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약속도 잘 안 잡고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직장 갔다가 그랬는데 얘가 산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밖을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를 맞으면서 철수랑 산책을 한 게 조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네. 바깥 공기 바람을 쐬고 막 이랬던 게. 네. 철수가 유기견에서 네. 안 작가님의 정말 든든한 반려견이 네. 됐잖아요. 네. 네. 지금으로선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그렇죠. 됐지만 유기견일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네요. 마침 저희 TBS요 이 건물 지하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다녀왔거든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멋있게 보이는 우리 바다예요, 바다.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아직 애기예요, 애기. 바다랑 바비는 아마 남매인 것 같아요. 바다랑 같이 월드컵 공원에서 도액돼가지고 보호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얘는 해피예요. 해피는 4살 추정 정도로 보고 있는데 출산 경험이 있어요. 2마리 출산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도 여기 있다가 입양을 갔어요. 얘는 엄마인데 얘는 입양을 아직 못 갔고요. 얘도 빨리 가야 되는데 착한 아이인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서울시 25개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 각 자치구별로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라든가 갑작스러운 그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저희 센터로 와서 응급치료를 받게 되고요. 길에서 그 유기견을 발견을 하시면은요, 시민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구조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그 만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저희 120번 다산콜센터 통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동물보호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동물보호 담당자를 찾아서 신고를 하시면 그 유기동물 보호 구조 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구조를 안전하게 합니다. 여기는 교통사고 당해서 왔었어요. 처음에. 네. 지금은 회복 다 했고요. 애교 많고요. 부지성 많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잘 안겨요. 낯선 사람한테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사랑받고 싶어 하는? 네, 은비야. 안락사 되잖아요, 유기견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보람도 느끼는 것 같아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버려진 아이들을 구조해서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입양하실 때 특히 유기동물들 아니면 반려동물을 입양하실 때는요, 상당히 많은 점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어떻게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아기 때부터 마지막 이제 노년까지 그 시기를 다 같이 보내시는 그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충분히 이제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 가정을 이루시고 가족이 있으신 그 시민께서는 가족 동의가 굉장히 필수예요. 혼자 데려가서 키우시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보호자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가족의 동의도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은 그 단순히 유기견을 집에 데려서 키우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생존,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시민께서는 다시 한번 반려동물 키우시려는 시민께서는 다시 한번 그 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사실 이제 이 말에 안 작가님도 철수를 만나신 거잖아요. 네. 네. 입양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안 작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 친구들한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공고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안락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 환경이 그렇게 가정 환경처럼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추운 겨울에는 어린 강아지들이 힘들 수도 있고. 공고 기간이 보통 한 얼마나 돼요? 2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안락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보호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수용할 수 있는 개체수가 정해져 있고 매일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제일 많이 안락사 1순위는 이제 병든 강아지, 늙은 강아지, 그리고 대형견, 품종 없는 강아지 이런 아이들이 사실 안락사 1순위인 게 품종이 있고 작은 애들은 입양 갈 확률이 높거든요. 다행히면 저희 TBS 이 지하에 있는 동물복지센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센터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지만 다른 데에서는 다른 단체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유념해 두시고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이제 강아지를 반려를 뭐 길게는 15년, 20년까지도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용기를 내서 얼른 좀 입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입양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입양의 절차를 잘 밟아서 하면 좋은데 일단 유기견이 생기는 문화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러한 문화를 좀 제대로 만드는 것. 네. 그럴 때 뭐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양하는 것 자체에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병들었을 때 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뭐 강아지를 산책을 시켜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뭐 강아지를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입양하는 걸 다 동의했는지, 그런 것들이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이 있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입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으면은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해요. 이게 뭐 특별한 차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반려견을 반려하겠다고 가져다 놨는데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반려견도 힘들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반려견을 함께하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하는 조건이겠죠? 네, 맞아요. 네. 오늘 TV책방 북소리 안진양 작가와 함께 오 나의 철수 세상에 하나뿐인 바둑이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사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요. 많아요. 철수 관련해서 이렇게 상품들 예쁜 것도 많고 이게 초판책 사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굿즈였다고 하는데 안진양 작가의 삶도 굉장히 철수 덕분에 풍성해지고 행복해지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끝으로 마무리는 누나가 동생에게 전하는 말?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철수에게. 싶어요. 네, 철수에게. 네. 철수가 지겨운가 봐요. 계속 허리 펴기 운동을 하는데요. 네. 누나에게 들으려고 이제. 철수야, 누나 봐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누나가 매일매일 행복한 산책 많이 해줄게. 알았지? 사랑해. 오늘 아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받지 그럼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 내주신 안 작가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SNS 스타를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반가웠다 철수야. 그래. 인사 나누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